반갑습니다. 중학교 1학년 YBM 박준원 교과서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1과부터 8과까지 본문에 있는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문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건데 각 단원 안에는 2가지 정도 핵심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과까지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총 16가지 문법을 배운 셈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문법과 문법 사이의 관계라든지 또 어떤 문법은 또 어떤 문법과 관련되는지를 정확히 배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법을 배웠지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정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각 단원을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은 그 문법 요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문법들 그리고 부수적인 문법들 또 보조적인 문법들 이런 것들도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알파벳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이 모이면 단어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잘 이해하고 있죠. 단어 공부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단어가 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도 모든 단어들은 띄어쓰기로 구분이 됩니다. I도 단어이고 M도 단어이고 on도 단어이죠. I am처럼 I라고 하는 단어와 M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약되어 있는 그런 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어들은 띄어쓰기를 단위로 구분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라는 것이 모이면 문법적으로는 구를 이룹니다. 구는 일종의 덩어리 같은 건데 단어가 2개 이상 만나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법 용어에서 구와 관련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명사구, 형용사구, 동사구 하면서 무슨 구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the park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in과 the와 park는 각각 단어인데 이 3개 단어가 합쳐져서 공원에서 라고 하는 의미 덩어리가 되죠. 마찬가지로 the와 fresh와 air도 각각 단어이지만 이 3개 단어가 만나면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되죠. 이런 것들이 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구를 영어로는 phrase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phrase를 만나게 될 텐데 무슨 구라고 할 때 그것이 문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일단 구는 단어가 모인 덩어리이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구보다 조금 더 큰 단위를 절이라고 합니다. 절을 영어로는 claus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절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동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주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문장 성분을 공부하고 나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통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것이고 동작을 한 행위자 또는 어떤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 상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주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주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는 덩어리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보다 조금 더 큰 단위이면서 절과 비슷한 단위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장을 영어로는 sentence라고 하죠. 아까 단어가 띄어쓰기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던 것처럼 문장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문장은 항상 끝나는 자리에 마침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 부호가 있으면 문장이 하나 끝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침표 이런 것들이 다 각각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절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장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개념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본문에 있는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은 마침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문장으로는 한 개인데 이 문장 안을 가만히 뜯어봤더니 I라고 하는 주어가 보이고 run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나는 달립니다. 그리고 또 뒤를 봤더니 I라고 하는 주어가 보이고 enjoy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죠. 나는 즐깁니다. 나는 공원에서 달리고요. 나는 신선한 공기를 즐기고요. 이렇게 해서 의미를 뜯어보니까 I부터 파크까지가 하나의 절이 되는 것이고 또 I부터 there까지가 하나의 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한 문장 속에 절이 2개가 들어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반면 바로 위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I라는 것이 주어이고 좋아한다 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죠. 그리고 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면서 동시에 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가 한 개 들어있죠. 그래서 한 문장 속에 한 개의 절이 있는 그런 문장이고 반면 밑에 거는 한 문장 속에 절이 2개가 나오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절과 문장이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년이 높아지면 다양한 문장 구조를 보게 될 텐데 문장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한 개의 문장 속에 절이 여러 개 나오는 그런 문장 구조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여러 개 모이면 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되죠. 문단을 영어로는 paragraph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단이 모이면 하나의 온전한 글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알파벳을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중학교에서 문법이라고 하면 단어에서부터 문장까지의 영역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문법이 다루는 부분은 아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을 보면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글을 문장 단위로 이렇게 다 뜯어 놨습니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있으면 이런 것이 하나의 각각 문장이고 그 문장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문법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은 단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단어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단어가 문장을 만드는데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과 역할을 문법 용어로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영어에는 다양한 품사가 있는데 중학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품사는 8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기본 품사라고 하고 그 기본 품사가 8개 있다 그래서 기본 8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품사는 이 8가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8가지를 먼저 정복하고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아마 이 이름들이 익숙하긴 할 텐데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죠. 명사는 이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 같은 것들도 명사가 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할인이라는 것이 명사이고 사람, 공원, 공기, 앱, 속도, 시간, 걸음수 이런 것들이 다 명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와 연결되는 품사가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명사에서 이 대자는 대신한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름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 이것을 대명사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2번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또 대명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본문을 볼 텐데 어떤 본문을 보든지 대명사가 없는 본문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자, 본문에 있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할인이라고 하는 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할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 이름을 할인 계속 반복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I 같은 말로 대신해서 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품사가 동사입니다. 영어로는 verb라고 하는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 동사에 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사를 부를 때는 알파벳으로 V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드는 데는 다양한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만 대부분의 문장에서는 동사가 항상 들어갑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할 때 모든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 동사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러면 동사가 없는 문장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문장들은 대부분 동사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하린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문장에도 여기에 am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있죠. 이런 동사를 비동사라고 부르는데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한다라는 것도 동사이고 좋아한다라는 것도 동사이고 달린다, 즐긴다, 사용한다, 기록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동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 같은 것을 꾸며주는 품사가 있는데 이런 것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공기라는 것이 명사였는데 공기는 공기인데 신선한 공기 그러면 이때 fresh가 형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활동적인 사람 이 active 같은 것이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자, 또 다른 품사로 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사도 역시 형용사와 비슷하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동사를 꾸며주거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를 또 꾸며주는 그런 것이 부사입니다. 운동하다라는 것은 동사였죠. 근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많이 운동을 합니다. 이런 a lot 같은 것이 부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달린다라고 해서 달린다가 동사인데 자주 달립니다 라고 해서 이 often 같은 것이 부사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신선한 공기를 즐긴다 라고 했는데 어디서 즐기냐면 거기에서 즐긴다 라고 할 때 이 there 같은 것들도 역시 부사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품사로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치사는 워낙 종류도 많고 내용도 다양하고 설명할 것들이 많아서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텐데, 일단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이때 전치라고 하는 말이 어디 어디 앞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자말로 옮긴 겁니다. 전치사는 명사 같은 것들 앞에 두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인데 이 명사 앞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네요. 그래서 공원 안에서라고는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말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in처럼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의 방향을 나타내거나 장소를 나타내거나 시간을 나타내거나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뜻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품사 중에 하나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속사 할 때 이 접속이라는 말은 붙여준다, 이어준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접속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또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에서 and가 대표적인 접속사입니다. 이때 이 접속사는 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왼쪽에 있는 절과 오른쪽에 있는 이 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있는 이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도 speed라는 명사와 time이라는 명사와 steps라고 하는 명사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품사로 감탄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탄사라고 하는 말에서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을까봐 이 감탄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인사말에도 쓰이고 누군가를 부를 때도 쓰이고 또 실제로 감정을 드러낼 때도 쓰는 그런 말들이 감탄사인데, 이 감탄사는 나머지 품사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기도 하고, 보통은 나머지 부분과 함께 쓰였을 때 나머지 부분과 좀 구분시켜주는 그런 콤마 같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감탄사 하나를 찾아보자면 여기에 하이 같은 이런 것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문장에서 없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죠. 감탄사가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만드는데 다양한 단어들이 들어가고 그 단어들은 문장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표 품사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무슨 사자로 끝나는 이런 품사를 더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조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관사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품사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 왜 이것은 기본 8품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조동사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지는 못하고 항상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관사라고 하는 것도 단독으로 쓰이는 일은 없고 보통은 뒤에 명사랑 함께 쓰여서 명사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수적인 역할이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품사들이죠. 그래서 기본 8품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기본적으로 8품사를 먼저 익숙해져야 되겠고, 그래서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가 어떤 품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학교 문법을 이해하는 데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한 번만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본문을 다루면서 계속 반복해 나갈 겁니다. 몇 차례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떤 단어가 무슨 품사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8품사 공부가 끝이 아닌 게, 앞으로 이 8품사를 알고 나면 그 품사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사만 하더라도 인칭 대명사라든지 지시 대명사라든지 부정 대명사라든지 제귀 대명사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치사도 장소를 나타내는 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 방향을 나타내는 거 등등등 해서 정말 종류가 많이 펼쳐집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2학년, 3학년 이어지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그 8가지 품사 중에서 일단 대명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대명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 하나인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명사를 영어로는 pronoun이라고 하고 특히 이 중에서 인칭 대명사를 personal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문법을 정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어 중에는 한글로 된 문법 용어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설명된 영어 문법 용어가 훨씬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가끔 영어 명칭을 함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이름에서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대명사이다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긴 하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문법 용어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칭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개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인칭을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1인칭은 화자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을 1인칭이라고 하고 2인칭은 듣는 사람, 청자의 입장을 2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자도 아니고 청자도 아닌 그 나머지 전부를 3인칭이라고 부릅니다. 1인칭은 나에 관한 것이고 2인칭은 너에 관한 것이고 3인칭은 그 이외 나머지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이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을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나중에 동사와 함께 연결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칭을 대표하는 1인칭을 나타낼 때 쓰는 가장 흔한 인칭 대명사가 I라고 하는 것이죠. 2인칭 상대방, 이 말을 듣는 사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가 You가 있습니다. 3인칭 인칭 대명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남자일 때는 he, 여자일 때는 she, 그리고 사물, 동물일 때는 보통 it을 쓰죠. 그런데 이런 인칭 대명사는 단수인 경우도 있지만 복수인 경우도 있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I이지만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일 때, 복수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는 we라고 하는 형태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이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하는 두 사람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you가 됩니다. 모양이 똑같죠? he와 she와 it이 복수형이 되면 그들 또는 그것들이라는 의미의 they라고 하는 복수의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인칭 대명사다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중학교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친구들은 이 단어들 자체는 익숙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모양이 바뀝니다.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을 전문용어로 격변화라고 합니다. 격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다, You다, He다 이런 것들은 주격이라고 부릅니다. 주어 자리에 놓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주어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뭐은, 뭐뭐뭐는, 뭐뭐뭐뭐가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놓이는 그런 자리일 때 이 주격이라고 합니다. 주격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양을 쓰면 되겠죠. 또 다른 형태로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뭐뭐의라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을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나의라고 할 때는 대명사의 모양이 my로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라고 할 때는 our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바뀌죠. 이것과 함께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목적격은 뭐뭐뭐뭐를, 을이라고 해서 목적어 자리에 오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나를 이라고 표현하려면 my라고 쓰면 되지 않고 me라고 써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을 쓰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소유 대명사 형태라고 해서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인칭 대명사들의 모양이 완전히 새로운 단어들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종종 쓰고 또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를 이해한다라는 말은 어떤 문장에서 I를 써야 될지, my를 써야 될지, me를 써야 될지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맞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형태 변화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되지는 않고 여러 차례 반복과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양한 문장들이 나올 텐데 그 문장 속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구분해야 되겠고 또 이것과 함께 그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특히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 어떤 모양의 인칭 대명사를 써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일단 이것과 함께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추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사 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딱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비동사이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세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am이라고 하는 모양도 있고 is라는 모양도 있고 are라는 모양도 있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함께 부르는 말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를 다른 말로 연결동사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연결해주는 동사라는 말이죠. 왼쪽에 있는 주어와 오른쪽에 있는 보어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I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어인데 이 가운데 연결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곧 오른쪽에 있는 것이다. 뭐는 뭐이다. 이렇게 왼쪽 정보와 오른쪽 정보를 연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비동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 비동사를 am을 쓸지, is를 쓸지, are를 쓸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인칭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문법으로 다시 돌아와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비동사를 써야 되는지 한번 구분해 봅시다. I일 때는 am을 써야 되고 we일 때는 a이죠. 2인칭일 때는 둘 다 a가 됩니다. 3인칭일 때 단수일 때는 is가 되고 복수일 때는 a가 됩니다. we라는 1인칭 복수 주어가 왔을 때 is를 쓰거나 he라고 하는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a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동사는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쓰게 된다. am을 쓰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I이니까 특별히 어렵지는 않겠고 is인지 a인지만 구분하면 될 텐데 is는 단수일 때 쓰는 것이고 a 같은 경우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합니다. 특히 you 같은 것이 단수인 you도 있고 복수인 you도 있기 때문에 대체로 복수에 쓰지만 단수인 you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것을 굳이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입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비동사를 써야 될지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I am, we are, he is, she is 같은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그리고 동사 중에 비동사가 아닌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일반 동사도 내용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또 형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누기는 하는데 일단 큰 개념으로는 비동사 이외의 나머지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합시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보니까 exercise, love, run, enjoy, use, record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동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법 하나만 더 공부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동사도 그렇고 일반 동사도 그렇고 모양이 바뀌죠. 비동사라는 것은 큰 이름이고 이 중에서 am으로 되기도 하고 is로 되기도 하고 are로 되기도 하고 또 일반 동사도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사를 그냥 동사라고 부르지만 이 동사도 모양이 바뀝니다. 그 모양이 바뀌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s 또는 es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문장에서 원래는 record라고 하는 것이 동사이고 일반 동사인데 여기에 특이하게도 s가 붙어 있죠. 왜 이렇게 s 또는 es를 붙이냐면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그리고 시제가 현재일 때 이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뒤따라오는 동사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인다라는 것이 영어 문법입니다. 특이하죠? 이상하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동사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동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모양이 바뀌는데 그 모양을 바꾸는 데는 주어의 인칭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주어의 수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나중에 시제라는 것도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8품사 중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품사, 대명사 그리고 동사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명사의 한 종류로 인칭 대명사가 있고 그 인칭 대명사를 어떻게 모양을 바꿔서 쓰는지를 이해하려면 격 변화를 알아야 되는데 그 격이라고 하는 것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까지도 달라진다. 그리고 동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이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역시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그리고 주어의 수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특히 일반 동사의 경우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모양이 s 또는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뀐다. 요 정도까지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My life logging. 요즘에 life log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life logging이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말 표현을 바꿔서 쓰는 것이 좋겠죠. 원래 이 로그라고 하는 단어는 나무를 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벌목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항해 일지나 어떤 업무 일지를 쓰다, 기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의미가 발전해서 기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면 일상을 기록하기, 삶을 기록하기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활과 관련되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은 문장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마침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목인 것입니다. 자, 어떤 라이프 로깅을 하는지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Hi everyone, I'm Harin. 안녕 여러분들, 나는 하린이야. I'm이라고 하는 것은 I am을 짧게 줄여서 부르는 말이죠. 여기에 있는 I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인칭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몇 인칭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I는 1인칭이죠. 그리고 단수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굳이 언급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법 용어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 차례 반복하겠습니다. 귀찮더라도 반복하는 것이 문법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함께 쓰이면 축약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축약할 때 쓰는 부호가 바로 이렇게 콤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 이런 것을 apostrophe라고 부릅니다. 나는 하린이야. 나라고 하는 주어와 하린이라고 하는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비동사이죠. I'm an active person. 나는 활동적인 사람이야. 역시 여기에 있는 am이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왔고 이 비동사는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I가 1인칭이고 단수인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로 am을 썼죠. I'm으로 짧게 축약해도 되겠죠. I exercise a lot. 나는 운동을 합니다. 많이 운동을 합니다. I 같은 것이 대명사이고 exercise가 동사 그리고 a lot 같은 것이 부사입니다. 나중에 우리 자세히 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부사라고 하는 것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문장에서 없어져도 크게 문제는 없는, 문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품사입니다. I love running. 나는 좋아합니다.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역시 대명사 I고 love는 동사이죠. 그리고 이 running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중에 6과 정도 가면 배우게 되는 동명사라고 하는 문법을 새롭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동명사를 배우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면 원래는 동사 run이었는데 이것을 명사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running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리다가 아니라 달리기, 달리는 것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마치 명사 비스무리하게 해석되는 이런 것을 동명사라고 하고 이 동명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6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좋아해. I often run in the park and I enjoy the fresh air there. 나는 종종 달립니다. I가 대명사이고 often 같은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부사는 주로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데 방금에서는 run이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이죠. 어디서 달리냐면 공원에서 달립니다. 여기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있는 이 더 같은 것을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있는 이런 in 같은 것이 전치사입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전치사 중에서도 장소를 나타내주는 그런 전치사이죠. 그 장소 중에서도 넓은 장소 또는 어떤 장소의 안을 의미하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공원 안에서 달린다라는 의미가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즐깁니다. 신선한 공기를 즐깁니다. 거기에서 역시 I는 대명사, enjoy는 동사, 그리고 신선한 공기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공기가 실질적으로는 명사이고 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fresh입니다. 신선한 이런 것이 형용사이죠. 더는 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기에서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절에 나와 있는 in the park. 이 in the park를 대신해서 쓴 것이 there입니다. 품사로는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사는 문장에서 사라져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끼어 있는 이 and라고 하는 것의 품사가 뭔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이 and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특히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겠고 그러면 and 같은 이런 접속사가 보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고 있는지를 빨리 찾는 겁니다. 특히 이런 and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문법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덩어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왼쪽에 I부터 park까지의 절과 I부터 there까지의 절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완결된 의미 덩어리를 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때 접속사 and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앞으로 문장에서 and 같은 접속사가 나올 때마다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짧은 문장일 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앞으로 문장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접속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접속사가 무엇을 연결하는지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연습하겠습니다. I use a running app. 나는 사용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 달리기 앱을 사용합니다. 이 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애플리케이션을 짧게 줄여서 쓰는 말인데 원래 애플리케이션은 신청서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현대 들어와서는 스마트폰에 깔은 설치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는 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어의 뜻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없던 단어가 새롭게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어는 항상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는 것처럼 문법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수업하면서 종종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는 대명사이고 use가 사용하다라는 동사이죠. 어는 관사였었고 달리기 이런 것을 우리가 동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앱 이런 것을 명사라고 하면 되겠죠. It records my speed, time, and step. 이것은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저장합니다, 녹음합니다, 녹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뜻할 수 있는 말이 record였었고 동사입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저장하냐면 나의 속도, 시간, 그리고 걸음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이 짧은 문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인데 이때 이 대명사 중에서도 무슨 대명사라고 불러야 되죠?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때 it은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입니다. 그리고 단수겠죠? 그리고 하나 더, 대명사라고 했으니까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앞문장에서 보니까 a running app 이라고 하는 이 명사 덩어리를 대신해서 부르는 말이 it이었습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앞자리에서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썼는지를 빨리빨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it은 3인칭 단수이고 이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일반 동사 record를 그냥 쓰면 안 되죠? 동사에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끝부분에 있는 이 and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접속사이죠? 그러면 이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을 왼쪽 오른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문법적 성질이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왼쪽에 보니까 명사, 명사, 명사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주고 있는 것이 접속사 and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명사, 명사, 명사 세 개를 연결할 때 스피드와 타임 사이에 여기에도 and를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3개 이상 나열될 때는 접속사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써주고 가운데는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장 하나를 보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문법 지식들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It is very helpful. 그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역시 it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왔으니까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 문장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때 it은 앞에서 나왔던 그 running app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때 it은 3인칭 단수인 주어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를 썼습니다. 그리고 품사 한번 따져봅시다. helpful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매우 유용한,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 very는 품사로는 부사가 되겠죠. 단어에서 이렇게 full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full은 원래는 full, 가득 차 있는 할 때 이 full이라고 하는 말이 변형된 형태인데요. 아름다움이 가득 차 있으면 beautiful이고 놀라움이 가득 차 있으면 wonderful이고 조심스러움이 가득 차 있으면 careful이고 희망이 가득 차 있으면 hopeful이고 사용, 유용함이 가득 차 있으면 useful인 거고 색깔이 가득 차 있으면 colorful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thoughtful이라고 해서 아주 사려 깊은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가득 차 있으면 powerful이 되겠죠. 명랑함이 가득 차 있으면 cheerful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full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가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활용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은 마이크 얘기입니다. Hello, my name is Mike. 안녕, 내 이름은 마이크야.
역시 이때 hello 같은 것이 품사로는 감탄사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 감탄사 같은 경우는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마이크다 라고 할 때 my name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자리에 있는데 이 주어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이름은 한 개니까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인 주어 뒤에는 비동사를 is를 써야죠. 그리고 우리 아까 배웠던 인칭 대명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원래는 이 자리에 I를 써야 되는데 이 I의 소유격 형태인 my로 바꿔서 썼네요. 나의 라는 뜻이죠. I'm very interested in fashion. 나는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fashion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라고 하는 이런 in 같은 것을 품사로는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interested 같은 것을 형용사라고 부르면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very가 뒤에 있는 interested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very는 부사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2학년 때 분사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분사를 배울 때는 interested를 과거 분사라는 이름으로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중학교 1학년에서는 이때 interested를 형용사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비동사와 interested와 in이 합쳐져서 어디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be interested in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는 주어가 I였지만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가 됐다면 비동사 is를 써서 he is interested in 이 됐을 것이고 they가 왔다면 they are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뀌었겠죠? I take pictures of my clothes. 나는 사진을 찍습니다. 무엇의 사진을 찍냐면 내 옷의 사진을 찍습니다. take a picture 라고 하는 말이 사진을 찍다 라는 말인데 사진을 한 장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장 찍겠죠. 그래서 picture에다가 복수형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lothes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clothes라고 해서 단수로 쓰게 되면 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에 복수형인 es를 붙이게 되면 이때는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입는 그 자신의 옷 사진들을 찍는다고 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이죠. Then I post them on social media. 그런 다음에 나는 그것들을 포스트합니다. 이 포스트가 동사이죠. 어디에 게시하다,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어디에다가 그것들을 게시하냐면 소셜미디어에다가 공유하고 게시한답니다. 소셜미디어에라고 할 때 전치사 on을 썼네요. 가상 공간이라든지 추상적인 공간이라든지 인터넷과 관련되는 그런 공간을 의미할 때는 항상 전치사 on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라고 할 때도 on 유튜브를 쓰고 페이스북에 라고 할 때도 on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있는 them이 대명사이죠. 대명사가 나오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앞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때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사진들이죠. 특히 내가 입은 옷 사진들이죠. 복수의 명사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them으로 받았습니다. 원래는 they를 써야 되는데 이 they라고 쓰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them으로 모양을 바꿨죠. they를 쓰지 않고 이 자리에 them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의 격 변화 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 첫머리에 있는 then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사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콤마까지 찍혀 있다라는 얘기는 이때 이 then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순서를 나타낼 때 순서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then을 썼습니다. 사진을 찍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소셜미디어에 올립니다. These pictures are my fashion diary. 이 사진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이죠. 나의 패션 다이어리입니다. 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주어가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면 3인칭입니다. 이 사진들이라고 한글로 봐서 복수인 것을 알 수 있죠. 3인칭이고 복수인 주어 뒤에는 비동사를 are를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옷 사진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소셜미디어에 보면 자기가 입은 옷을 올리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태그까지 달아서 OOTD라고 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죠. Outfit of the Day라고 해서 outfit이라고 하는 말은 바깥에 입은 옷, 착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입은 옷이라고 해서 OOTD라고 하는 말로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I have many followers. 나는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로워라고 하면 우리 소셜미디어에서 흔히 팔로워라고 쓰는 그 말이고 유튜브로 얘기하자면 subscriber가 되는 것이고 페이스북으로 얘기하자면 friends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팔로워가 많이 있답니다. 역시 I가 대명사이고 have는 동사.
그리고 follower는 명사입니다. 명사는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many는 많은 follower라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They love my post. 그들은 좋아합니다. 나의 포스트를 좋아합니다. 아까 위에서의 포스트는 동사 포스트였지만 방금 여기서는 게시물들이라고 하는 명사 포스트로 쓰였죠. 여러분 방금 보는 것처럼 이 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품사가 달라지죠. 품사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단어들이 2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는 한 가지 뜻만 외우지 말고 그 단어가 다른 품사가 있지는 않은지,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은지 꼭 함께 확인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게시물이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복수형을 만드는 s를 붙였고, 그리고 여기에 they라고 하는 것도 역시 대명사이니까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을 빨리 앞문장에서 찾아야죠? 그렇죠. 앞문장에 있는 많은 팔로워들, 그들이 내 포스트를 좋아합니다 라는 뜻이겠죠? They leave nice comments too. 그들은, 이때 그들도 역시 앞에서 나왔던 팔로워들이겠죠? leave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이 leave가 뜻이 참 많은 동사입니다. 떠나다 라고 하는 뜻도 있고 남기다 라는 뜻도 있고 내버려 두다 라는 뜻도 있고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는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멋진 코멘트를 남깁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동사만 보더라도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뜻들 중에서 어떤 뜻이 가장 적합한지를 찾아내는 이런 능력이 문해력이면서 동시에 또 국어 능력이겠죠. 멋진 댓글들도 남겨준답니다. 그리고 이런 to 같은 것이 부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커멘트가 명사였었고 커멘트 앞에 있는 nice는 바로 뒤에 있는 커멘트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이겠죠. 이렇게 여러 차례 보다 보니까 이제 품사가 조금씩 구분되고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My name is Elena. 이제는 엘레나 얘기입니다. I'm into donuts these days. 나는 도넛에 into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동사하고 into를 함께 붙여서 쓰고 그 뒤에 명사가 함께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뭐뭐뭐뭐에 빠져있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빠져있다 라는 말은 뭐뭐를 좋아한다, 뭐뭐에 아주 관심이 많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나는 요즘에 도넛에 빠져 있습니다. 도넛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these day가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days만 보면 명사입니다. 그리고 these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만나서 요즘에 라는 뜻이 된 거죠. 모양상으로 보면 이 단어 덩어리는 명사 구에 해당합니다. 구가 뭔지는 아까 설명했다 그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이 these days는 문장 속에서 부사처럼 쓰인 덩어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모양은 명사인데 부사처럼 기능하는 그런 표현들이 영어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부사처럼 쓰였기 때문에 these days 같은 이런 말들은 사라지더라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I visit donut shops in my free time. 나는 방문합니다. 도넛 가게들을 방문합니다. 언제 방문하냐면 나의 자유로운 시간이니까 여가 시간에 방문합니다. 여기 있는 in도 품사로 전치사이겠죠. 이때 in은 장소를 나타내는 in이 아니라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in이겠네요. 그런데 도넛 가게를 방문하는데 여기에 복수를 만드는 s가 있으니까 도넛 가게를 한 군데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방문한다 라는 말이겠죠. I mark good shops on my map app. 나는 mark, 이 mark가 동사이고 표시하다 정도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좋은 가게들을 표시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표시를 하냐면 나의 지도 앱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이때 on도 전치사이겠고 이때 on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on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전치사들이 보인다 그죠?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등등 해서 다양한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도 나름 다 쓰임이 있고 문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치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hen I visit them again with my friend. 그런 다음에 나는 방문합니다. them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곳을 방문합니다 라고 할 때 그곳이 어딘지를 찾아야죠. 역시 바로 앞에 있는 good shops입니다. 나는 그곳들을 내가 표시를 해둔 그 멋진 도넛 가게들을 다시 방문합니다.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의 with도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다른 단어들도 품사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then 같은 말들은 부사입니다. I는 대명사이죠. visit은 동사, 일반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them은 good shop을 대신해서 쓴 대명사이겠죠. again 같은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부사입니다. 그리고 with는 전치사, my friends라고 할 때 friends는 명사이죠. 그리고 my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시다.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인데 인칭 대명사 them은 they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모양을 바꿔서 쓴 거죠. 이것을 목적격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my라고 하는 것도 I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모양을 바꿔서 쓴 건데 이때 my 같은 것을 소유격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라도 문법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문법 용어들에 빨리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Donuts are not just a snack for me. 도넛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스낵이라고 하는 것은 과자라는 뜻도 있지만 간식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단지 그냥 간식 정도는 아닙니다. 자, 간단한 문장인데 이 도넛이라고 하는 것은 인칭으로 따졌을 때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s가 붙어 있는 걸로 와서 복수인 것을 알 수 있죠? 3인칭 복수일 때 어울리는 비동사는 a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이기만 하면 순식간에 부정문이 되죠. 단지, 그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just는 부사이고 스낵은 명사였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for는 전치사, 그리고 me는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me는 대명사 I를 모양을 바꿔서 me라고 목적격 형태로 변화시킨 것이죠. They are my happiness. 그것들은 나의 행복입니다. 역시 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앞문장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donuts입니다. 도넛들은 나의 행복입니다. they는 3인칭이고 복수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비동사는 a였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들, 기본 개념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반복할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는 단어가 모여서 결국 문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배웠고 이 단어를 문장 속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른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품사에는 기본적으로 8가지 품사가 있는데 문장을 이루고 있는 모든 단어들은 각각의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문장 속에서 이 품사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문법 실력을 하나하나 쌓아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품사 중에서 특히 대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쓴 것이 대명사인데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는 특이하게도 모양이 바뀐다. 이것을 격변화라고 불렀습니다. 대명사를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될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칭 대명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팔품사 중에 하나로 오늘은 동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동사 중에서도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죠? 그리고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비동사 같은 경우는 3가지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는 am, 하나는 is,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a였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도 모양이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로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모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인칭 그리고 주어의 수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명사 문법이기도 하면서 동사의 문법이기도 한 주어의 인칭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비동사의 모양 또 적절한 일반 동사의 모양을 쓸 수 있는 것이 또 동사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말고도 팔품사 중에 접속사라고 하는 것도 간단히 살펴봤고 그리고 전치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오늘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팔품사 문법은 중학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 다른 문법 공부의 시작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을 재확인하고 또 몰랐던 문법을 새롭게 익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